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 주가는 반의 반토막이 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물리셨다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언제 탈출할지 실마리라도 잡고 싶죠? 저는 32년간 기업 경영만 전문적으로 다룬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카카오가 이대로 주저앉을지 아니면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날아오를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카카오를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성장을 이룬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시가총액 3위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카카오가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카카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나 급감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작년 영업 손실이 1,406억 원이 될 정도로 주요 계열사에서 큰 폭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카톡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또한 카카오의 직원이 법인 카드로 1억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고 어느 시민단체는 창업자를 코인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는 최고의 IT 기업이었던 카카오가 이제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이 위기를 겪는 원인은 문어발식 확장, 내부 조직 문화, 급격한 성장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여러 사업 분야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했지만 이 중 일부 사업 분야에서는 기존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 시장에서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택시 업계와의 갈등과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조직 문화도 위기의 원인입니다. 직원 간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 구조가 창업 도기에는 빠른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업무량이 큰 폭으로 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율성만 중시하는 문화만을 고집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셋째, 기업의 급격한 성장도 위기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위기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과거의 컴퓨터 운영 체계인 윈도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구글과 애플 등 경쟁사들의 등장으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도 초기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사용자 데이터 문제나 규제 문제 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 해외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해외 공략을 급속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토요타의 자랑이었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은 기업에 큰 성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경영 컨설턴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카카오는 제일 잘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전략적으로 비핵심 사업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역량 대비 너무나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하여 모든 걸 다 잘하기에는 현재 카카오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각각 사업별로 생존 및 성장 전략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의 사업 확산은 보유 인력의 능력 수준을 한계에 봉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력을 재배치하여 선택과 집중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G그룹은 핸드폰 사업을 중단하고 그 자원을 전기차 부품 사업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했습니다. 이런 결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여 더 경쟁 있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중화 전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 수준에 걸맞는 조직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조직 문화를 옷이라고 했을 때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입을 수 있는 옷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때 자율성을 중시했던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는 공룡처럼 커진 카카오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야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후도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했지만 성장 이후에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관리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렸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고 다른 기업에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셋째, 혁신과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카카오는 2010년도에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투자하여 혁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카카오의 미래는 혁신입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에 크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은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등 여러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 개발 위해 더욱 연구의 연구를 노력해야 합니다. 끝으로 정리한다면 카카오는 모바일 기술을 여러
여러 분야에 접목하여 다양한 사업계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다각화는 내부 역량을 분산을 가져왔고 각 분야가 아직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카카오 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근본적인 전략 변화와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경영진의 결단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앞으로 카카오가 제가 말한 대로 경영을 해간다면 현재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제2의 성장과 도약을 맞이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빨리 손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